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왜 매일 밤 똑같은 불안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 걸까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침대에 몸을 누이면 찾아오는 이 텅 빈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이 질문이 당신의 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깊은 만족감 대신 또 다른 갈증과 허무함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과 허물을 그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일을 위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명언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밤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안내할 깊이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어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욕망의 굴레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을 맹목적인 의지, 즉 필레, 윌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매듯 인간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힘이죠. 우리는 하루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욕망들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갖기 위해 혹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은 너무나도 짧고 덧없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이내 또 다른 결핍을 느끼며 새로운 욕망을 좇기 시작하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을 낳고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을 유발하는 무한한 사슬과 같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소셜미디어 속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끝없이 쌓이는 업무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는 않았나요? 그 욕망들이 과연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갈증을 남겼는지 가만히 성찰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욕망의 본질적인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그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감과 고요한 평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끊임없이 돌던 톱니바퀴가 잠시 멈춘 듯한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의 필연성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삶의 역경이나 번뇌가 찾아오면 어떻게든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려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고통과 번뇌가 피할 수 없는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에 빛이 있듯이 행복 뒤에는 항상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은 더욱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필연성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진정한 강인함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실패로 좌절했을 수도 있고 타인의 비난에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죠. 마치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 고통을 수용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심어줄 것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의 아픔을 포용하는 것만큼이나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가 반드시 사유해봐야 할 소중한 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 속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지는 일상을 반복하며 마치 강물이 흐르듯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오늘 계획했던 일들이 내일로 미뤄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의 무자비한 흐름을 느끼곤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성을 탐색하는 통찰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 속에 담긴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 지혜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끝에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아침에 마셨던 커피 한 잔의 향기, 점심시간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 노을이 드리우던 순간의 고요함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순간의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고대 유적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서서 우리에게 시간의 덧없음과 동시에 영원한 흔적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계질력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거나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응시하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우주적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시간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영원성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사유할 때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윤리의 근본으로 연민, 민네잇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연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립된 의지 속에서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고립감을 넘어서는 길이 바로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 즉 연민에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던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는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 각자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말 못할 고통이 존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그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을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번지는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의 연민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 온기로 채워주게 되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과 고통에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듯 우리의 존재 역시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연민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을 확장하는 삶의 태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깊은 온전과 함께 내면의 충만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밤을 더욱 의미 있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단순히 비관적인 철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5가지 지혜를 통해 하루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번뇌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한 수면으로 변하듯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안식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한 쉼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번잡한 생각들,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이 고요함 속에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휴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고요함과 충만함을 다시금 느끼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 홀로 앉아 자연의 웅장함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외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내면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숭고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죠.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유의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불안과 공허함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과 욕망을 초월하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처럼 모든 번뇌를 넘어선 깊은 고요함과 충만감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비교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쉽게 지치고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옛 철학을 넘어 현대인의 내면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진정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썼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의 철학은 고통과 허물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평화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슴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행복을 가꾸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성을 사유하며 마지막으로 연민을 통해 자신을 확장했던 그 지혜들을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내일을 위한 깊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단순히 피곤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의미 있고 평온한 시간으로 변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이 지혜가 당신의 밤을 그리고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깊은 성찰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시기를 말이죠. 오늘 밤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지혜를 함께 탐험해볼까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성을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흘러가는 순간들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역설하죠. 마치 시계 초침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빠르게 지나가며 사라져버리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해가 지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고요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인간 존재의 유한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성으로 확장하는 깊은 사유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경외로운 순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잠들기 전 함께 나눠볼 마지막 5번째 지혜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연민을 통해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자신을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윤리의 가장 깊은 뿌리에 연민, 민레잇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었을 텐데요. 혹시 그들 중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고립된 의지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들이 서로에게 영양분을 나누어주며 숲을 이루듯 연민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삶에 더욱 크고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번져나가는 불빛처럼 우리의 연민은 세상을 조금 더 온정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5가지 지혜를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그의 철학이 단순히 비관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과 욕망의 굴레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지침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모든 번뇌와 번잡함을 뒤로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충만감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깊은 성찰 속에서 숭고한 평온함을 얻고 지적인 만족감으로 가득 찬 밤을 맞이하며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와 경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죠.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비록 19세기의 철학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내면을 다독이고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귀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단순한 피곤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밤을 그리고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